안녕하세요, 안대훈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음모론이 아주 그냥 살판이 났어요. 원래 음모론 하면 사람들이 음모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냐 하면서 치부해버리기 쉬운 것들인데 요새처럼 솔깃한 게 없죠. 대표적으로 중공폐렴, 우한폐렴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 뉴 월드 오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시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생활하고 큰 상관이 없으니까 제 동영상에서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뉴 월드 오더가 뭔지 꺼무익히 이런 거 말고요, 좀 영어로 돼 있는 제대로 된 자료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설마 그런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라고 하는 분이 더 많으니까 저는 어떤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일상생활이 우한폐렴이 창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학교하고 종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일단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학교 안 가죠. 원래 학교의 기능이라는 게 EBS가 있어도 학교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일 큰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노동자가 출근을 해서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개근하고 이런 것들을 상을 줘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오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노동자 육성 코스이면서 공무원 육성 코스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활용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무원입니다. 관료제 공무원의 한 명이 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학교에서만 배운 걸로는 좀 힘들죠.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특별한 기술을 익히려고 하면은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든가 그런 게 더 많잖아요. 요리를 하려고 해도 요리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왜 쓸데없이 공무원이 되지도 못할 건데 공무원이 되기 위한 관료제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왜 시켰느냐? 왜 시켰을까요? 사회에 복종시키기 위해서예요. 사회의 질서에 따르고 사회 일반의 공서양속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하는 거고, 혹시나 공부를 못하게 되더라도 어디 가가지고 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에 중학교까지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가 돼버리고 EBS로 전 학생들이 다 똑같은 수업을 듣다 보면 학교에서 무슨 전통과 질서를 가르칩니까? 전통과 질서를 재생산하는 기능이 학교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종교.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새로 만나는 사교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가정에서는 만날 일이 없고 직장에서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 성당, 절, 모스크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종교였는데, 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유흥업소는 최근까지 그렇게 풀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공식적인 집단 이외 사회 구성원들끼리 접촉을 하는 빈도를 다 차단하고 있다는 게 음모론의 주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질서,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다 통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음모론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요지가 그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 그런 게 바로 음모론이고, 좀 심한 사람은 중국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중공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백신을 놓아서 그 백신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병을 일부러 만들어서 사람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성경 말씀에 옛날에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베리칩을 피부 밑에 있는 진피층으로 삽입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느니 여러 가지 론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유고 실제로 그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다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고, 어렸을 때 2020년이 되면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지금 있긴 있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몇 사람이나 자가용 타고 출근을 합니까? 네, 다 같이 헬리콥터나 드론 타고 출퇴근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스, 지하철, 자가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실현되지는 않잖아요.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도구들이 정부 이외의 모든 도구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게 만약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장 SNS를 시작하세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는 반드시 자기 얼굴과 실명이 나와야 됩니다. 안대훈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얼굴이 딱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회적으로 연결고리가 다 흩어진 상태에서는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힘과 권력을 쥐게 됩니다. SNS가 가장 빨라요. 이불 팔리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생존의 문제고요. 일단은 사회적인 관계가 다 단절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사회적인 관계를 늘려야 돼요. 특히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파워를 쥐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와서 명함 돌리고 해도 늦었어요. 접촉이 안 되잖아. 이야기하는 순간 입에서 비말 나와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당장 SNS 시작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받았던 대부분의 명함이 쓰레기통으로 갔듯이 여러분의 명함도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SNS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정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쪽팔리는 게 무섭다는 거 완전 엄살이에요. 여러분 평창올림픽 때 스키점프 우승했던 사람 얼굴 기억나세요? 이름은 기억나세요? 검색해야 나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을 기억해주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그랜드 세프트 오토 5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본 사람을 이렇게 겁주면서 어디 가서 말 못하게 하려고 할 때 Forget 1,000 things a day. Make sure that this is one of them, pa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하루에 수천 가지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일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시면 뭐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걸로 그 특기를 활용해서 뭔가 성취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과 이름이 반드시 드러나는 SNS 계정을 만드십시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자기 이름으로 된 채널 반드시 만드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뭐 지우개 이런 걸로 짓지 마세요. 연필 이런 거 안 돼요. 기억 못 해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관계를 사회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나는 사회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 나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모든 개인정보가 다 돈으로 바뀐다.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탈취할 것이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으로 한마디 또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가 돈을 받고 거래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미리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보를 부당하게 얻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사라질 겁니다.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는데 뭐하러 야비하게 비밀스럽게 해킹을 해갖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왜 열어 제낍니까? 다 공개돼 있으니까. 차라리 그게 난 겁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옛날에 저기 일본 전국시대도 그렇고 서양의 봉건제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성을 막 만들어 놓고 성을 높게 쌓아 놓고 적이 오면 화살이나 뭐 불화살 같은 거 쏴갖고 적을 물리치면 이기는 게임에서 어느 순간부터 성벽이 필요 없어진 사건이 있죠. 대포가 나오고서부터요. 대포가 성벽을 깨버리니까 성을 높이 쌓아도 소용이 없어졌어요. 프라이버시를 감춘다고 감춰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늘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개해버리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IT 기업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제일 빠릅니다. 성을 높이 쌓아봤자 미사일 맞고 대포 맞아서 다 무너질 테니까. 어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그렇게 사세요. 또 뵙겠습니다. 안대훈입니다.